자, 지금부터 교정 판례를 봅니다. 자, 교정 판례는 공채든 승진이든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가 많이 있는데요. 좀 빨리 보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 고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 것이고요. 다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세모를 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중에 막판 정리할 때 속도가 빨라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구금제도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 자, 세 번째 줄에 독거 수용 중인 청구인이 TV 시청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 대우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뭐라고 했죠?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파란색으로 세무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거 수용 중인 자가 TV 밑줄 그시고 TV 시청 제한받는다 세무치시고 다른 자들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반된다라고 밑에 출제가 되고 있죠. 전부 다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자,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CCTV 개우행이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요.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 안 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이 CCTV 개우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도관의 시선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또 이 CCTV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줄까지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이건 참고로 봐두시고 마지막 두 줄짜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CCTV 개우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줄 내 끝에 그런 앞에 끊으시고 조그만 글씨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라고 제가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것은 뭐가 된다? 밑에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침해 밑줄 그시고. 그래서 그 옛날 교도소들 있잖아요. 지어진 지 오래되는 것들을 보면 왜 큰 거실방 하나에 뭐 사람이 열댓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뭐 1점 몇 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러한 가치를 침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 틀렸죠. 자, 다음 수용자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인데 시험에 두 번 나왔네요. 자, 밑에 1번 보시면 자, 심판 대상 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서 자,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서 자, 빨간색으로 전면적 획일적으로 동그라미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마지막을 봤을 때 집행유예자 밑줄 그시고 헌법에 위반된다. 수용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집행유예자와 수용자를 달리 봤어요. 집행유예자와 수용자를 왜 달리 봤나요? 집행유예자는 그 윗줄에 나와 있지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 선거권을 전면적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떻게 된다? 위반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밑에 수용자 부분은 나름대로의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위헌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달리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가 나와주고 있죠. 쭉 보시게 되면 자,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이고요. 수용자 부분은 위헌 결정이 아니라 집행유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침해한다고 해야 되겠죠. 안 된다. 틀렸고. 자,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를 갑니다. 자, 미결 수용자의 접견 신청에 대해서 교도소장이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뭐하다? 부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치고 하라는 겁니다.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 최우수단성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그걸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8년도 7급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행 의료를 입게한 행위가 헌법소원에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적극이란 말은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소극이란 말은 X이고요. 적극이란 말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구행형법 제6조의 청원제도는 자, 권리구제 절차로서는 불충분, 우회적 제도로서 헌법소원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재소장 의뢰를 있게 했다 했을 때 청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그래,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원 제도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형집행법상의 청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즉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청원을 거칠 필요는 없고 다이렉트로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소장 면담 가볼게요. 자, 소장 면담 요구를 거절한 교도관의 행위가 직무유기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극, X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줄. 청구인이 소장 면담을 요청한다 하여 기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까? 재소자가 나 소장하고 면담할래. 야, 소장 면담 좀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직원들은 그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막바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된다 안 된다?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나와있지 그 위에 조그만 글씨 밑줄 그어놨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청구인이 소장 면담하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파악해야 되고 그들 자신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윗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다가 뭐, 야 임마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소장 면담상이 아닌데 임마 그치? 이렇게 경고나 주의를 주겠죠. 무모한 시도임을 알려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또 그들만의 직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장 면담을 신청한다 해서 기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나와 있네요. 교도관은 직무집행규칙에 따라서 그 면담 사유를 파악해서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렇죠? 보고하는 것이고 아니다고 하면 그 직원, 교도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자, 구분 수용 가볼게요. 자, 쭉 보시고요. 자, 소년범 얘기인데요. 자, 강도 상해범이 있고 과실범이 있네요. 그걸 같은 방에 넣었다는 거야. 같은 방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그래서 감시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했을 때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났다. 그래서 강도 상해범이 과실범을 두들겨 팼나 봐요. 그랬을 때 부상을 입거나 뭐 다치거나 뭐 죽거나 했을 때 그에 대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상해범하고 과실범은 질적으로 다른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같은 방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교도관에게 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수용자 이송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판례 한번 묶어볼까요?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자, 법무부 장관의 수형자 이송 지휘 처분 나와 있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 드릴게요. 검은색. 요 셈을 치시고 이것은 마지막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밑에 것도 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이것을 가지고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제가 된 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자,
피청구인이 출정 비용 납부 거부, 상계 동의 거부를 이유로 인해서 출정을 제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청구인이 갖고 있는 재판정권을 침해했느냐라고 했을 때 적극이란 말은 침해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 수용자를 출정시키라는 거예요. 일단 출정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비용을 회수하는 문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출정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한했다고 하면 그것은 마지막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를 했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이제 이유 설명이고요. 실lem에 나온다고 하면 이 두 줄짜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유로 인해서 출정을 제한하는 행위는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려요. 침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18년도 7급 문제죠. 자, 다음 물품 지급 문제. 자, 쭉 보시고요.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수용 중인 자를 파란색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세모치세요. 그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기초생활 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교도소에 다 먹고 재워주고 하는데요. 굳이 이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킨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됐고 영치 볼게요. 자, 영치. 자, 교도소의 장이 수용자 영치금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지출 세무치시고 역시 이것도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우편 발송료 과다 지급 지출 행위 이거 세무 쳐볼게요. 요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의료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용이 되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 이유가. 자, 접견 가볼게요. 자, 우리 형집행법에 가보면요.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그랬습니다. 30분이 아니고 30분 내로 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몇 분을 줄까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장 등의 재량사항이다 하는 거야. 어떤 데는 10분 주는 데도 있고요. 20분 주는 데도 있고 7분 주는 데도 있어요. 교도소마다 틀려요. 자, 2번 볼게요. 대전교도소장이 7회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화상 접견 시간을 몇 분을 줬나요? 10분 내로 줬어요. 10분 내외라 할지라도 30분 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왜? 소장의 재량사항이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다음. 피청구인이 접견 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때 청구인은 누군가 하면 밑에 나와 있지만 수형자입니다. 수형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재판 전공을 침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파란색으로 변호사의 접견 불허 세무치시고 침해했다 안 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밑에 보시게 되면 수형자와 미결수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수형자는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형자는 재판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재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접견 횟수 내에서 접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과인데요. 초과이기 때문에 접견을 불허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결수가 좀 다르죠. 다음. 자, 변호사와 접견할 때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침해했느냐? 라고 하니까 침해했다는 거예요. 침해했다. 변호사인데, 그치? 이것은 마지막에 나오네. 무기 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재판 정보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을 떴다는 겁니다. 자, 녹음을 했다 세무치시고.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변호사라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증 친 거예요. 자, 다음. 자,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역시 배우자의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 파일 제공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배우자잖아, 배우자. 변호사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뭐 실체적 진실 발견 뭐 등등이 나오네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이유 설명이고요.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다음. 자, 국선 대리인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녹음 내용을, 그 접견 내용을 기록한 거,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실 지정 가볼게요. 자, 수용 거실의 지정은 죄명, 형기, 죄질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장의 재량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에게는 수용 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특정 수용 거실에 대한 신청권도 없어요. 나 어느 실에 보내달라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소장의 재량사항이니까.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론들 다 있죠. 변론들 많아요. 자, 12번. 자,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한 것은 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형집행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그 법조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받는 서신에 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 그 다음 수용자 서실 검열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국가안전보장 등등의 내세웁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천주교를 신봉하는 자였는데 불교 집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또 가요. 자기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요. 근데 교도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뭐다? 무제한 허용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봤죠. 그래서 법조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자,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 수용자입니다. 미결 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것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금지한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교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수용자로 돼 있지 수형자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문에서도 45조에서 수용자로 돼 있잖아요. 이 수용자는 미결수가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금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금지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신문 구독을 갈게요. 교화상 구급 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등을 어떻게 합니까? 삭제하고 주죠. 삭제하고 줍니다. 라고 한 것도 알 권리 침해에 과잉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안전질서 유지, 보안 유지 때문에. 자, 다음. 자, 교도소 가보면 교정시설에서는요. 시설에서는 라디에이터 등 간접 난방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볼 때 이것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접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직접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집행법상에 마지막에 발견할 수 없다 돼 있죠.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면 모든 그 재소자 그 교도소에 있는 그
거실방들마다 난방을 다 깔아줘야 돼요. 난방을 다 깔아줘야 되는데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거실방이 보일러가 돌지 않아요. 그냥 그 매트리스 위에다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 페트병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서 그 껴안고 자야 돼요. 근데 난방이 있는 것은 복도에 있죠. 복도에 라디에이터에서 스팀 나오는 거 있지. 그 스팀이 나오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어떤 놈이 왜 보일러 안 깔아주냐 라고 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판례는 교도소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깔아줘도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보시면 교도소에서는 취침시간이 몇 시에 취침합니까? 밤 9시죠. 밤 9시에 취침시간을 정한 것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엄중관리 대상자네요. 자, 첫 번째 줄에서 엄중격리 대상자 엄중셈을 치시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할 때 개구를 사용하고요. 교도관이 동행개요하죠. 그리고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밑에는 다음 페이지 누굽니까? 관심수죠. 관심수도 역시 세모 치시고 역시 관심수에게 동행개요 행위는 이러한 자유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마약사범이네요. 마약류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받는 거, 이런 것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된다는 말은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헌법소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보니까 이렇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마지막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을 받지 않고서도 교도관이 소변을 받아 제출할 수 있고 받았다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약류 사범이죠. 마약류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 신체 검사, 그쵸? 정밀 신체 검사. 밑에 정밀 신체 검사. 그치?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서 항문을 보이는 이 정밀 신체 검사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권력 행사라는 말은 그래,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 재판해보니까 청구권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봤죠. 별놈들 많아요. 마약 한번 걸리면요. 그 마약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별 이상한 곳에다 다 항문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교도관이 실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하지 않았다. 개호입니다. 개호. 개호. 자, 보시면 유치장 수용자죠.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허용 범위인데요. 자,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 앉았다 일어난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신체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는 이 정도의 신체 검사는 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하나에서 허용된다고 봤어요. 즉 무슨 말이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합리적 이유가 없다 했죠. 그래서 위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지문도 봐두셔야 돼요. 다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항문 부위를 검사하죠. 라고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엉덩이 까고 신체 검사를 받아요. 예외 없어요.
어, 이거는요, 그 위에 있는 것은 경찰서 유치장이에요, 유치장. 유치장이다, 이거예요. 유치장은 누가, 이거 검사해요? 그건 경찰관이 해요, 경찰관이. 교도관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도관이 하잖아요, 그쵸? 교도관이 한다.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합리적 이유란 말 없어요. 그냥 100%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경찰관은 약간 제한적이죠. 교도관은 아닌데.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정밀 신체 수색 나와 있네요. 그래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이것은. 자, 밑에 보면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 경찰관이단 말이에요.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서 앉았자 일으기를 하는 이 정밀 신체 수색은 밑에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다. 그쵸? 교도관이 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경찰관이 이렇게 앉았다 일하기 세 번째 정밀 신체 검사는 침해했다고 본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판례랑 비교하시고요. 자, 밑에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오타 나왔습니다. 여기서 속고실이 아니고 속자를 지워버리세요. 속자 오타 하나 집어넣었어요. 지우시고, 자,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 행위는 침해하지 않는다. 그치? 건방 실시하는 거지, 건방. 어? 거실방이라든지 작업장 검사하잖아요. 걔네들 운동 나가서 빈 공간에서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다 건방하잖아요. 이것은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독거실 내에서 화장실 창문,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거. 이게 기본권 침해했다고 봅니까? 밑에 이유 나와 있지? 아니다는 거예요. 철망 기본권 침해하지 않았다. 다음. 자, 허용된 범위를 넘었다. 넘어서 사진, 그림 등을 막 갖다 붙이지. 거실방에다가.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그쵸? 성욕 해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놈들이 막 잡지를 이제 구독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지가 허용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여자 뭐 비키니 사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글 찢어가지고 온 벽에다가 다 도배를 해버리면 그쵸? 교도관이 야 그 제거 야 떼 임마 이렇게 제거를 지시했다. 그쵸?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 그래서 이 재소자가 교도관을 때려버리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적법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교도관을 폭행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유사한 사안을 일부 묵인해 왔다 할지라도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 교도관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묵인한 사람도 있고 어떤 교도관은 깐깐한 교도관 만나면 깐깐한 교도관은 때려가고 하죠. 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전자장비 개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엄중 격리 대상자잖아요. 그치?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을 감시한 것은 침해하지 않았다. 그쵸? 이것은 중요한 것이 나오죠.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없더라도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인 개요 활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용된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나오죠? 법률 위반 원칙이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고요. 틀렸죠? 다음. 자, CCTV 설치하는 거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쵸?
인간의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로 개호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호장비 사용의 요건과 한계네요. 마지막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 수갑 장갑을 채웠는데 392일 동안 채웠어. 이렇게 한 것은 침해했다고 보는 거지.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교도관이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을 묶고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묶고 채운 상태에서 조사받도록 하게 한 것은 이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결정이 나온 이후로 검사실에 가서 조사받을 때 이걸 풀어주죠. 자, 다음 검사 조사실에서 밑에 무슨 위험이 드러나지 않아요. 위험이 드러나지 않거나 예견되지도 않아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보호장비를 통해서 피해자를 속박했다면 이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소년인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포승과 수갑 보호장비를 써서 독거실에 격리 수용하였는데 몇 시간 동안? 27시간 동그라미. 독거실에 격리 수용한 것은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자살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위법한 처우 조치냐? 위법하다고 봤어요.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네요. 자, 2번 교도관이 멱살을 잡고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 그쵸?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수갑 등을 채운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끊고 소란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았네요. 그래서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종료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번 받으시고 규율 갑니다. 자, 사동에서 이런 점검 하잖아요. 아침에. 그랬을 때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정렬시킨 다음에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했다. 번호를 외치도록 한 것은 안전질서 유지 등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징벌 갑니다. 자, 징벌. 자, 행형법상의 징벌은, 즉 형집행법상의 징벌은 일종의 행정상의 질서벌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자, 징벌을 받은 뒤에 파란색입니다. 징벌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반한다고 하면 틀려요. 징벌받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래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밑에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왜요? 그 위에 나와 있잖아. 그 위에. 예, 공무원에게 금지규범 위반을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지금 법령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재수자의 거실방, 공장, 작업실 등을 검방할 수 있는 거, 검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부정물품을 숨겨놨는지 아닌지는 교도관이 잘 찾아내야 돼요. 잘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못 찾았다고 해서 그 재소자들 전부 다 위계행 공직방을 처벌해요? 처음부터 니네가 교도관들이 검방을 대충 해가지고 전부 다 위계행 공직방으로 집어넣죠? 그쵸?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꼼꼼하게 찾아내면 돼요. 꼼꼼하게 찾아내고 나서 징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았다 해서 위계행 공직방으로 몰고 갈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해서 뭘 숨겨놨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요. 가로 2번 역시 마찬가지죠. 수용자가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란색으로 P자 셈을 치시고 수용자 아닌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교도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도관도 이를 알면서 도와주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그걸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교도관들이 잘 찾아내면 돼. 다른 교도관들이 그 거실방을 건방할 때 잘 찾아내면 된다고요. 그걸 못 찾았다고 해서 수용자 아닌 자, 교도관 등을 전부 다 위계에 의한 공직방으로 몰고 갈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2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을 별표 쳐보시고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뭐 예외는 아니죠. 완전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위계를 적극적으로 썼다면 그때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호사죠. 변호사가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해서 이 단말기 등을 갖고 와요. 그랬을 때는 위계가 된다. 왜요? 교도관들이 변호사를 믿잖아요. 변호사가 처음에 교도소 들어올 때 신분증을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교도관이 어이 변호사 아저씨 잠시 스톱 그 가방 좀 봐요. 탈탈탈탈 털어서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신분증만 내면 이 사람이 변호사구나. 그치? 그러면 그냥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변호사를 믿으니까. 왜? 공익적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가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몰래 서류 가방 안에 이런 걸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교도관들을 위계로서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다음 징벌 대상자 조사를 갑니다. 자,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분리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증거인멸 우려, 위해 끼칠 우려 등등 때문에 그래요. 16-9년도 6급 승진 문제네요. 그 다음 징벌 혐의 조사를 위해서 14일 동안 분리수용하였다. 그리고 공동행사 참가 처우를 제한했다는 것 자체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조사기간 우리 1차, 2차 있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거. 14일이라면 그 기간 안에 들어와요. 자, 변호사 아닌 자와의 접견할 당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라면 침해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것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근데 변호사 아닌 자,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 곳은 일일이 교도관이 기록하죠.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 밑에 금치기간 중이죠. 그 밑에 판례도 금치기간 중이고요. 그 밑에 판례도 전부 다 금치기간 중이죠. 그치? 자, 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금치기간 중에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한다. 세모 치시고 이것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빨간색으로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그때는 침해한다고 봤고요. 운동도 절대적으로 운동을 금지시키잖아요. 이것도 뭐다?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 가치 등을 침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게끔 되어 있죠. 다음 그리고 또 이쪽도 금칙기간 중이죠. 그렇죠? 역시 실외 운동을 원칙적 제한하면 안 돼요. 원칙적 제한하는 것도 침해했다고 봐요. 좀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금지 처분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일반 수용자에게 허여된 권리인 운동을 제한하는 거. 근데 이 운동 제한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위에 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위에 거. 그래서 원칙적 제한이고요. 그 앞에 거는 전면 제한이고요. 전면 제한, 절대 제한. 이런 것은 침해했다고 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그냥 그 기간 동안 운동 제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건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조사 받을 때 10일 동안 운동을 못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쵸? 우리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인데,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징벌실 가면 당연히 운동시켜줘야 되겠죠. 징벌실 가면. 조사받는 동안에는 필요 최소한의 한도이기 때문에 조사받아야지 뭐 운동하고 있겠냐? 그치?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 기간이라고 하는 건 무슨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서요. 조사 기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금치기간 중에 또 금치기간이네요. 자, 이땐 누구예요? 변호사죠, 변호사. 변호사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 이렇게. 전체 동그라미. 불안조치는 침해했다고 본다. 자, 그리고 징벌 혐의자에게 운동을 제한할 것인지가 소장의 재량이냐?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이다. 징벌 혐의자니까, 혐의자니까. 얼마를 줄지 재량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도 금치기간 중이죠. 전부 다 금치기간 중이네요. 라고 했을 때 공동행사 참가 정지, TV 시청 제한, 그 다음에 신문, 도서, 잡지 외에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전부 다 법조문에 있지 않나요? 형집행법에요? 그치?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정보 공개 청구 가볼게요. 자, 근무보고서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소자의 진술, 위원장, 위원들과 제소자 사이 문답 등의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이 있는데 근무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분은 비공개 사유가 대상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라. 이걸 분리 공개하라. 이게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된다고 하면 틀리네요. 5급 문제. 자, 외부 재판에 출정 나갈 때 운동화를 신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교도관이 이를 불허했어요. 침해했어요? 침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도주 예방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운동화 못 신게 하는 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 묻힌 거죠. 자, 그 다음 수용시설 안에서는 제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침해했느냐?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는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사복 입지 말고 임마. 제소자용 의류 입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뭐 일반인 눈에 띄지도 않고 무슨 방어권 행사하는데 지장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 그래서 마지막에 구급 목적 달성, 시설 안전 질서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제소자용 옷을 입어라. 이거 안 입겠다고 한 놈도 있네, 그쵸? 좁혀야 돼요, 이런 것들. 자, 팔락합니다. 자, 미결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수사 재판 받을 때, 그쵸? 재판 받을 때 제소자용 의뢰를 입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겁니다. 미결수인데, 그쵸?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굳이 제소장이 옷 안 입고 사복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결수 추정 원칙에 이걸 입게 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복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형집행법 제88조가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 사복 착용을 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는데요. 자, 밑에 거 볼까요? 이거는 뭐지? 민사재판이지, 민사재판입니다.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82조를 파란색으로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가지를 각각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기 밑줄 그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 칠해버릴게요. 형사재판 사건이냐 민사재판 사건이냐. 다음 페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 변호인 자신이 피구속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냐? 헌법상 권리예요? 헌법상 권리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형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헌법상의 변호인 등의 접견 고통권은 체포, 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인 자신은 헌법상의 권리는 없고 형사법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일 뿐이다. 라고 봤죠. 그래서 변호인 접견 고통을 침해받았다고 했을 때 변호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없다. 피의자, 피고인은 가능해요. 근데 변호인은 안 돼요. 여기 나왔네. 미결 수용자의 접견 고통권이 헌법상의 권리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헌법소원, 이 친구는 뭐다? 따라서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이 친구는 헌법소원이 위 기출지문과는 달리 가능하다. 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 나와 있는데요.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본의 이게 헌법 37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다음.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교도관 참여 여부인데요. 자, 미결 수용자입니다. 그렇죠?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어 없어요? 참여의 위헌 여부네요.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는 안 된다. 그건 위헌이다. 위헌이다. 왜냐하면 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 봤습니다. 자,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찰하는 건 가능해요. 관찰하는 건 가능하다. 대신 보는 건 가능하죠. 근데 듣거나 열람, 청취, 녹취 이런 건 안 돼요. 자, 재판 대기 중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이놈이 재판 시작 전 20분 전에 변호인 접견 신청하고 있어요. 그건 자신이 보장할 수 있는 헌법상의 범위 밖이라 하는 것이므로 이걸 안 해줬다고 해서 침해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미결 수용자,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말하는 접견 불허는 변호인 조력을 발례를 거들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나와있지? 시점을 전후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비록 그 자 등이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았네요. 참고로 받으시고. 자, 접견이 미결 수용자 변호인 접견일 때에는 그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무 쳐야 되나요? 세무 칠까요? 대통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임의 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됩니다. 인정된다. 누구에게도? 임의 동행된 자에게도. 자, 수형자네요. 수형자. 수형자는 밑줄 X 하시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이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 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까?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밑에 읽어보시고요. 자, 변호인 아닌 자에 대해서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지가 않죠. 변호인 아닌 자가 누군데? 가족, 친구 등을 말한다는 얘기죠. 공범들 될 수 있고요. 공범. 증거인멸, 도주 예방 등 차원에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밑에서 변호인이죠. 변호인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각각 비교하시고
그래서 위에 것은 변호인 아닌 자고요. 밑에 건 변호인입니다. 차이 좀 받으시고요. 이 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이 한 줄짜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것이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줄짜리만 딱딱딱딱 보시면 돼요. 전화통화. 자, 금치 처분을 받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금치 기간 중에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이걸 제한한다고요? 파란색인가? 파란색으로 제한하는 것은 파란색인가? 하는 것은 밑에 안전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허용된다는 거예요. 허용된다. 허용된다. 마지막에 이러한 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가 않는다. 형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거기 다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종교 집회 참석 불허 확인 나와 있네요. 미결 수용자, 미지정 수용자에 대해서는 누구? 미결하고 미지정 연간 1회. 야, 너무 심하다, 그치? 한 번 정도 참석할 기회를 주고 있대. 너무 적죠, 그쵸?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자유 등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거 봐봐. 일반 재소자들은 월 3, 4회를 주는데 왜 이 친구들만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지? 합리적 차별이 아니잖아, 그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자, 유치장 가볼까요? 자, 유치장. 자,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봤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 참여를 요구한 거. 의무관 참여를 요구한 거. 이것은 변호인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밑에 봐두시고. 왜 깜봤나? 깜봤네요. 자, 미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 등의 제재로서 금치 처분과 함께 금치 기간 중에 신문과 자비구매 도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그치? 마지막에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봤네요. 현행법에 나와 있죠?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거 다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제한해도 된다. 미결 구금일수 나왔네요. 자, 형법 얘기인데요. 자, 미결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형법 57조 1항에 미결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일부라는 말이 또는 일부라는 말이 뭐다? 또는 일부라는 말이 이 말이 위헌결정 받았다. 위헌결정.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은 전부를 100% 산입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미결 구금일수는 뭐다? 100% 산입이에요. 일부 산입이 아니고요. 그 일부 산입을 바로 뭐다? 위헌결정 내렸다. 100% 산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왜? 무조건 산입이니까. 석방. 자, 무죄 판결 나왔네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를 끌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동의를 받고 가야 되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고. 자, 밑에 거. 수용자가 형기 종료일 24시 이전에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까? 권리가 없죠. 24시간 땡 하고 나가야지. 지금 단 1초 1분이라도 그 전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치? 형기 종료일 된 그 날에 나가야 되지 그 전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24조 2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 조항 때문에 원하는 특정 시간에 석방되지 못하여 귀가의 어려움을 겪었거나 추가 비용을 등의 경제 불이익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마지막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11시나 12시가 넘어가면 버스가 끊기잖아요. 그치? 끊기니까 난 그 전에 나가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본권을 침해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형기 종료된 이후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의 기능 남았나요?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동그라미 1번, 수용질서 유지 동그라미 2번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네요. 자, 집행유예를 청구할 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느냐?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조문을 보시면 형법 조문이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돼 있잖아요. 거나와 또는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를 다 때릴 수 있고 2개 때릴 수 있고 1개 때릴 수 있고 안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동시에도 명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사회봉사 명령. 자, 사회봉사 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이다. 그쵸? 차이가 있다면 교도소에서 정역에 복무하잖아요. 교도소에서 일하는 거나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사회봉사 명령도 일하는 거잖아요. 노가다 뛰는 거잖아요. 그쵸? 차이가 있다면 시설 내에 처우냐 사회 내에 처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회봉사를 하려면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이 박탈되는 건 똑같아요. 담장 아니냐 담장 바뀌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이 사회봉사 명령을 때릴 때에도 뭐한다?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행위시법. 그게 바로 죄형법정주에 나오는 형벌조항이거든요. 그 죄형법정주에는 행위시법주의.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 행위시법. 가로 2번. 자, 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에 사회봉사 명령 부과 시간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200시간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때 신법이 뭔지 아세요? 신법이 재판시법입니다. 이퀄 재판시법. 을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위시법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재판시법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법하다는 거예요. 이걸 적법하다 하면 틀려요. 자, 다음. 자, 사회봉사는 뭐라고 했어요? 일 또는 근로활동이다. 노가다 뛰는 거라고요.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적으세요. 정몽구 회장 사건이야.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있죠? 회장 사건. 정몽구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수백억이 나왔어요. 수백억을 횡령 배임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뭡니까? 사회봉사 명령 몇백 시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집행유예 받으면서. 그때 그 변호인들이 그래서 변호인들이 정몽구 회장이 나이 많잖아요. 그 당시 때도 나이 많았는데 뭐 70대 넘었단 말이죠. 그쵸? 이 사람이 뭐 설거지를 해봤겠습니까? 뭐 방을 쓸어 봤겠습니까? 이런 걸 어떡하냐고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정몽구 회장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이거 못하겠고 이 돈 많으니까 이 금원을 사회에 출연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로 대신 땜빵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허용될 수가 없다. 왜? 사회봉사는 노가다를 뛰는 걸 말하는 것이다. 노가다 뛰지 않고 돈으로 대신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또 그러니까 이번에 돈 말고 말이나 글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 땜빵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안 된다 이거지. 왜? 이게 노가다는 아니니까요. 또
일정한 금전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하겠다. 이걸 발표하겠다. 뭐 준법 경영을 하겠다는 강연과 기고 이걸 대신 떼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노가다 뛰죠. 정몽구 회장이 노가다 뛰었어요. 그래서 고아원 이런 데 와가지고 애 젖주고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 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감시 봅니다. 자, 전자장치 부착이 하는 법률인데요. 자,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만 이 발찌를 찰 수가 있느냐, 발찌를 찰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찌만 채우고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하면 걔네들이 끈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이 장비도 고가 장비인데, 그쵸? 그래서 발찌를 채우는 것도 좋긴 좋지만 반드시 보호관찰을 붙여라 이런 말이. 그래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한 채 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뭐다? 위반이다 이런 말. 됐죠? 자, 다음. 자, 발찌 채우는 이 전자감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띱니다. 나와있지? 보안처분이라고. 재범 위험성 방지죠. 재범 위험성 방지. 재범 방지 때문에 발찌 채우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발찌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형벌로 다 교도소에서 형을 다 받았잖아요. 그 대가 다 치렀잖아요. 그치? 다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바로 발찌이기 때문에 이 발찌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것은 형벌과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형 집행 종료 다 마쳤죠. 예를 들면 강간범 같은 경우에 강간죄로 복역을 다 마쳤잖아요. 그치? 그럼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나가면 또 강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해서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요.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